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술잔을 내려놓고 민정아, 내가 정말 내 딸이 맞느냐? 눈물로 범벅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 저는 그냥. 그냥 내가 나한테 건넨 이 술잔에 대체 뭐가 들어 있었던 거냐? 순간 거실은 얼어붙고 딸은 고개를 떨군 채 울부짖고 사위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 아버지, 절대 그 술 마시지 마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 믿었던 가족의 손에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 과연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끝까지 지켜보셔야 진짜 반전과 눈물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강렬한 이야기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에 첫 번째 전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태식은 평생 그 소리와 함께 살아왔죠. 69살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태식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어제와 마찬가지였고 허리도 여전히 뻣뻣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철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몸이 성한 날이 더 적었거든요. 방 한쪽 구석에는 아내가 쓰던 화장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태식은 치우지 않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영수가 오늘 날씨가 어떨까? 태식은 화장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치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혼잣말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온 태식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요리라고 할 수도 없는 간단한 아침 식사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라면 하나 끓이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지는 날이 많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태식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이 가득한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죠. 아침을 먹고 나서 태식은 낡은 가디건을 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매일 시장에 가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태식이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말들이 하루의 소중한 대화였거든요. 고등어 한 마리만 주세요. 또 한 마리만 사시네요. 2마리 사셔도 되는데. 혼자 먹기엔 한 마리도 많아요. 생선가게 사장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식이 혼자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시장에 없었거든요. 모두들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나서서 뭐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전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죠. 내용은 늘 비슷했어요. 가족들 간의 갈등과 화해, 사랑과 이별 이야기들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참 복잡하게 사네. 태식은 드라마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함께 있을 가족이 있다는 게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식은 부엌으로 가서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간단한 나물 몇 가지와 함께 상을 차렸죠.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수저를 꺼냈습니다. 이 노수저는 아내 영숙이가 신혼 때부터 써온 것이었어요. 영숙이는 늘 이 수저로만 밥을 먹었고 태식에게도 짝꿍 수저를 만들어 주었죠.
지금은 태식 혼자만 이 수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고등어 잘 구웠지? 태식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혼자 먹는 밥이 조금은 덜 쓸쓸했거든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걸 태식은 잘 알고 있었어요. 느린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참 예쁘게 피었네. 작은 꽃 하나에도 위안을 얻으려 노력했어요. 세상이 아직은 아름답다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저녁때가 되자 태식은 다시 노수저를 꺼냈습니다. 저녁 상차림은 점심보다도 더 간소했어요. 김치찌개 하나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죠. 이 수저만 보면 영숙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래, 아직은 괜찮아. 태식은 노수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이 작은 위로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밤이 되자 태식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태식은 절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온하지만 외롭고 안정적이지만 불안한 노후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직은 견딜만 했지만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목요일 오후 태식의 집에 오랜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 들어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태식은 깜짝 놀라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정이요. 딸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아, 민정아. 어떻게 연락을 했니? 몸은 괜찮고? 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요가학원 일이 좀 바쁘긴 하지만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언제나 딸은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아버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주말? 당연히 시간 있지.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그냥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고요. 제가 직접 저녁도 준비해드리고 싶어서요. 태식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평소 바쁘다며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던 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 그럼 언제 가면 되니? 토요일 저녁 6시쯤 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아버지. 민정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왜 무슨 말이라도 있니? 이번 일은요. 절대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태식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 아들 민수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걸까요? 형제간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민정아, 왜 민수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 거니? 너희 둘이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오빠는 요즘 약국 일로 너무 바빠서요.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민정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지만 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초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거든요. 알았다, 민정아.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아버지. 그럼 기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식은 한동안 수화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딸의 초대가 기쁘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굳이 민수한테는 비밀로 하라는 거지? 태식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형제간에 무슨 다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민정이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하지만 태식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의심만 하면 안 되죠. 딸이 아버지를 초대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뭔지 모를 예감이 자꾸만 마음을 어지럽혔거든요. 다음날 금요일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딸에게 줄 선물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사장님, 좋은 과일 있나요? 딸한테 가져갈 건데요. 아, 태식이 형님. 딸한테 가신다고요? 이거 보세요. 방금 들어온 사과인데 정말 맛있어요. 과일 가게 사장이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식은 가장 예쁜 사과들로 한 박스를 샀어요. 비싸긴 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옷장을 열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에 입고 갔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좀 오래된 옷이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격식을 차린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가야겠어. 태식은 정장을 침대에 펼쳐놓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의 체면도 있는 거고요. 토요일이 되자 태식은 아침부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수가 오늘 민정이를 만나러 간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태식은 아내의 화장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치 아내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태식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면도도 말끔히 했어요. 오랜만에 멋을 부린 자신의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아야 하나? 마지막 순간에도 태식의 마음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딸의 부탁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태식은 사과 박스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태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과연 오늘 저녁은 어떨까요? 민정이가 뭘 준비했을까?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의 손맛을 본 지도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신혼 초에 한두 번 해준 요리 말고는 기억이 없었어요. 전철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태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의 집 앞에 도착한 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오늘 밤은 과연 어떤 밤이 될까요? 현관벨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딸 민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식을 맞이했어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민정아, 오랜만이다. 건강해 보이니까 다행이고. 태식은 딸을 보자 그동안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혈육은 달랐어요. 딸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사과도 사오셨네요. 고마워요, 아버지. 딸한테 빈손으로 올 수는 없지. 민정은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태식이 집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뭔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거실 테이블에는 보기 드물게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까지. 평소 간소하게 먹던 태식으로서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갈비찜도 엄마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민정의 말에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내 영숙이의 갈비찜 맛을 그리워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맙다, 민정아. 이 모든 걸 혼자 다 준비했니? 도연이가 도와줬어요. 잠깐만요, 도연아. 민정이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곧 사위 도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랜만입니다. 도연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태식은 사위의 지나치게 예의 바른 모습에 약간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 그렇게 공손하지 않았거든요. 고생 많았어, 도연아. 음식 준비하느라.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죠. 도연은 태식을 상석에 앉게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술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액체가 보통의 소주와는 달라 보였어요. 아버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술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술이라니? 태식이 병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액체가 묘하게 탁하고 색깔도 평소 마시던 소주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민정이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한 거예요. 한 잔 드시고 드세요. 도연이 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태식은 잔을 받아들며 냄새를 맡아봤어요. 평소 소주와는 확실히 다른 향이 났습니다. 이상한데,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태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이 준비한 자리인데 뭘 그렇게 의심하냐는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건강에 정말 좋다니까요. 민정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딸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잔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그래, 딸이 이렇게 준비해 준 건데. 첫 번째 잔을 비운 태식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술이 빨리 취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한 잔 더 어떠세요? 도연이 다시 술을 권했습니다. 태식은 손사래를 쳤지만 사위와 딸이 계속 권하는 바람에 두 번째 잔도 마시게 되었어요. 갈비찜 맛이 어떠세요, 아버지? 응, 정말 맛있다. 내 엄마 맛과 똑같아. 태식은 갈비찜을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이 정도 술로는 취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좀 이상한데. 태식이 중얼거리자 민정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별말이 아니고. 그냥 술이 빨리 취하는 것 같아서. 민정과 도연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색이 스쳤지만 태식은 어지러운 머리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럼 음식을 더 드세요. 속이 든든해야 술도 잘 받죠. 민정이 아버지 앞에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태식은 딸의 정성에 감사하며 음식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들기도 어려워졌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생 술을 마셔온 태식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정아, 나 좀 이상해.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때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과 민정이 나누는 낮은 대화였어요. 이제 곧 될 거야. 조금만 더 마시게 해. 아버지가 눈치채신 거 아니야? 태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뭐가 곧 된다는 거지? 뭘 눈치채냐는 거야? 태식은 어지러운 머리를 억지로 가누며 생각했습니다. 술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딸이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민정이 부엌에서 나와서 다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민정아, 이 술에 뭔가. 태식이 말하려 할 때 민정이 애써 웃으며 숟가락에 음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하지만 태식의 눈에는 딸의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가? 태식은 점점 무거워지는 몸을 견디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민정과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 전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전화 받지 않을 거야? 태식이 어눌한 발음으로 물었습니다.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술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네. 받을게요. 민정이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누나, 지금 아버지랑 있어? 절대 그 술 마시게 하면 안 돼.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식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역시 술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빠,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여기 안 계셔. 민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식은 딸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도연이가 구입한 그 약품 말이야. 수면제가 섞인 거 알고 있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외침에 태식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수면제라니. 딸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절대 그 술 마시지 마세요. 약품이 섞였어요. 제가 경찰이랑 지금 가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찰그릇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민정아, 이게 무슨 일이니?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민정은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니? 민수 말이 사실이니 거짓말이니? 태식은 점점 무거워지는 몸을 억지로 가누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미 상당량의 약물이 몸에 흡수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빚 때문에.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빚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아비를 죽이려 들어?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잠시만 재우고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했는데 내 통장에서 돈을 빼내려고 했지? 태식은 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 때문에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까지.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이런 짓을 하다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정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방법은 없었니? 아비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은? 태식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약물의 효과로 몸의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도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아서.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내가 언제 자식들 어려울 때 외면했니? 태식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셨거든요. 이때 현관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의 목소리와 함께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누나, 빨리 문 열어. 민정과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민정아, 가서 문 열어라. 태식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경찰관과 함께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달려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식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얼마나 드셨어요? 민수는 약사라서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잔. 아니, 2잔 정도. 다행이다. 그 정도면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민수의 말에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컸어요. 경찰관이 도연과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인 게 사실입니까? 도연과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태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태식이 간신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정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태식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아비보다 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슬픈 눈빛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태식의 질문에 민정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릴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태식의 마음은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대답을 못하겠구나. 태식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때 경찰관이 술병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술을 증거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형사로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혈액 검사도 받아보시고. 민수야, 나는 괜찮다. 그것보다. 태식이 말을 멈추고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건강이 우선입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완강히 거부했어요. 잠깐만, 민수야. 경찰관님. 태식이 경찰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처벌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처벌 말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찰관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태식의 말에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비심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성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민정아, 내가 그렇게 원하던 돈 한번 보여줄까? 태식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이게 내가 평생 모은 전부야. 얼마나 되는지 아니? 태식이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본 민정과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3억? 3억이나. 민정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래, 3억이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돈 말이야. 태식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태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직접 이 술을 마셔봐라. 태식이 테이블 위에 술병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술이 반 정도 있었어요. 아버지, 그건.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태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아비한테 먹이려던 그 술 말이야. 아무 문제 없다면서? 그럼 내가 마셔봐라. 민정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술에 얼마나 많은 수면제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그건 너무 내가 아비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전혀 과하지 않아. 태식은 비틀거리며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정 앞에 내밀었어요. 자, 마셔봐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민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움과 후회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못 마시겠지? 그럼 이제 알겠니? 내가 아비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억압된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더는 속지 않겠다. 내가 내 딸인지도 의심스럽다. 이 말에 민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니?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빌리려고. 민정의 변명에 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빌리려고? 나를 재우고 통장을 빼앗아 가려던 게 빌리려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라.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도연아,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내 딸이 동의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잖아. 태식은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딸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니? 태식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민정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계획했어요.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만으로도 매달 1,000만 원씩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짓을? 말씀드려도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아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내가 언제 자식들 어려울 때 외면했니? 민수 약국 차릴 때도 내가 도왔고, 민정이 너 결혼할 때도 내가 다 해줬잖아. 태식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 오셨거든요. 이제 눈물로는 안 된다.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민정이 울며 매달렸지만 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태식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식의 차가운 말에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아버지의 발목을 붙잡고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태식이 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건 변하지 않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민정은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고발하시겠습니까? 가족 간의 일이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가족?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요. 이게 가족이 할 일입니까? 경찰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몸부터 추스르시고 결정하셔도. 민수야, 나는 멀쩡해. 그것보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해. 태식은 여전히 술의 영향으로 몸이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냉정했어요. 민정아. 태식이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정말 돈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한 거니? 아니면 그냥 쉽게 돈을 얻고 싶어서 한 거니? 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해봐라. 빚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2억 정도. 태식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할 만큼 절박한 금액도 아니었어요. 2억 때문에 아비를 죽이려 했다고? 태식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3억인데 2억 때문에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었겠니?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도연이 이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민정이를 꿰어서. 도연아, 거짓말하지 마라. 혼자서 이런 일을 계획할 수는 없어. 분명 민정이도 동의했을 거야. 태식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의지로 버티고 있었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들을 데려가 주세요.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아버지. 민정이 절규하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저는 아버지의 딸인데요. 딸. 태식이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딸이라는 사람이 아비를 죽이려 하니? 넌 이미 내 딸이 아니야. 이 말에 민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얼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하나 주겠다. 태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태식에게 집중되었어요. 뭔가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먹이려던 그 술을 직접 마셔봐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태식이 테이블 위에 술병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민수가 말렸습니다. 수면제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위험하다고? 그럼 민정이는 나한테 위험한 걸 먹이려고 했단 말이지? 태식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할 거니? 이 술을 마시고 용서받을 거니? 아니면 감옥에 갈 거니? 민정은 술병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수면제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해봐라. 시간이 많지 않아. 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과 목숨을 거는 것 중에 선택해야 했어요. 저는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술병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손을 걷어들였어요.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민정의 정직한 고백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섭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 알겠니? 태식은 딸의 공포감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태식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는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딸이었던 건 사실이야. 민정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지는 않겠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오늘 이후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딸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다. 태식의 말에 민정은 절망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이었어요. 그리고 내 재산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할 거야. 모든 걸 민수에게 물려주겠다. 이 말에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건. 민수야, 내가 나를 구해줬어. 진짜 아들은 너뿐이야. 태식의 말에 민정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돈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이제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식의 차가운 명령에 민정과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관도 함께 나가며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거실에는 태식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태식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정과 도연이 집을 나간 후 거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고 민수는 아버지 곁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몸에 남아있는 약물을 빼내야 합니다. 민수야. 태식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누나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도 내가 부족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책감과 배신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셔야 해요.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어지러운 상태였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믿고 아꼈던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수야, 정말 감옥에 안 보내도 될까? 아버지께서 고발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태식의 몸에는 상당량의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어요. 아버지, 저는 약국에 들러야 해요. 혹시 누나가 다시 나타나면 연락드릴게요. 민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태식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가족이었거든요. 민수가 병원을 나간 후 태식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영수가 어떻게 해야 할까? 태식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가 그리웠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돌리자 민정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민정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보더군요. 누가 들어오라고 했니? 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정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기회? 내가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 나를 죽이려 했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아. 태식의 말에 민정은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 태식이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없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민정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딸이라고? 딸이 아비를 죽이려 하니?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만 재우고 뭘 하려고 했는데 내 통장을 가지고 가려고 했지?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절박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니? 태식의 질문에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말해봐라. 왜 아비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런 짓을 했니? 쉬워 보였어요.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쉬워 보였다고? 태식은 딸의 말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그래, 아비를 속이고 돈을 훔치는 게 머리 숙이고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쉬워 보였구나. 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는 없다.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그때마다 내가 고마워했니?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그만 가라. 보기 싫다. 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딸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민정이 마지막으로 매달렸지만 태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전화해서 이 사람 내보내달라고 하겠다. 태식이 병실 전화기에 손을 뻗자 민정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찾아뵙지 않을게요.
민정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다. 태식의 차가운 대답에 민정은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정이 나간 후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태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여전히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식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수만이 진짜 내 아들이야. 태식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민수만큼은 믿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태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자신에게 독이 든 술을 권했던 그날이 자꾸 생각났어요. 며칠 동안 태식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것도 산책을 하는 것도 모든 게 귀찮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매일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태식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반찬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먹고 있어. 그런데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속 이렇게만 계실 건 아니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민수의 말에 태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태식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슈퍼마켓에 갔다가 점차 시장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태식은 동네 노인복지센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건물 앞에 봉사자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봉사자. 태식은 그 글을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태식은 용기를 내서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경험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첫 봉사활동 날 태식은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봉사자 김태식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분이 오셨네. 태식은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 드렸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다. 솜씨가 좋으시네. 할머니의 칭찬에 태식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식은 기분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태식의 봉사활동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태식이 손수 기른 채소로 만든 김치는 인기가 많았어요. 태식 씨, 이 김치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사실 아내 영숙이에게서 배운 비법이었지만 지금은 혼자만의 것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태식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었어요. 재산의 절반은 아들 민수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태식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태식은 아내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태식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오늘도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 가져다 드려야 했거든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 그게 가족이고 인생이지. 태식은 김치를 포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봉사센터에서 김치를 나누어 주는 태식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맛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태식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는걸요. 태식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더 많은 걸 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태식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민정이에 대한 복잡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어요. 새로운 가족들, 진짜 가족들이 생겼거든요. 서로를 살리고 돌보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 말입니다.